여러분은 지금 행복하신가요? 아니, 잠깐. 이상한 질문부터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이 가장 행복했던 시기가 언제였나요? 20대, 30대, 아니면 지금이라고 대답하실 분 계신가요? 많은 분들이 젊었을 때가 가장 좋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실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세계 여러 나라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사람들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다고 느끼는 시기가 바로 60대 이후라고 합니다. 믿기시나요? 돈도 건강도 점점 잃어가는데 가장 행복하다니. 이게 대체 무슨 말일까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이 비밀을 하나하나 풀어드리겠습니다. 노후에 진짜 행복해지는 방법. 단순히 돈 많이 모으는 것만이 아닌 진짜 준비 방법을 말이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먼저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은퇴 후에 무엇을 하며 사실 건가요? 많은 분들이 이 질문에 대답을 못 하십니다. 그냥 쉬면 되지 않겠냐고 하시죠. 하지만 여기에 큰 함정이 있습니다. 40년 동안 일만 하다가 갑자기 아무것도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실제로 제 지인 한 분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김 사장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분은 30년 동안 회사를 다니셨어요. 부장까지 승진하셨고 연봉도 꽤 받으셨죠. 은퇴 준비도 나름 열심히 하셨습니다. 돈도 모으고 보험도 들고. 그런데 막상 은퇴하고 나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아침에 눈을 떠도 할 일이 없는 겁니다. 출근할 곳도 없고 만날 사람도 없고. 처음 한두 달은 좋았대요. 여행도 가고 쉬기도 하고. 그런데 석 달이 지나니까 무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반년이 지나니까 우울해졌어요. 1년이 지나자 건강까지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사람은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있어야 해요. 이걸 심리학에서는 삶의 의미라고 부릅니다. 젊었을 때는 직장이 이 역할을 해줬어요. 출근해야 하니까 일어나고, 월급을 받아야 하니까 일하고, 승진을 해야 하니까 노력하고, 이런 목표들이 우리를 움직이게 만들었죠. 그런데 은퇴하면 이 모든 게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그래서 은퇴 준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새로운 목적을 찾는 겁니다. 돈보다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돈이 아무리 많아도 할 일이 없으면 불행하거든요. 반대로 돈이 조금 부족해도 매일 신나게 할 일이 있으면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일본에는 이키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살아갈 이유라는 뜻이에요. 이 이키가이를 찾으려면 4가지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첫째, 내가 좋아하는 것은 무엇인가? 둘째, 내가 잘하는 것은 무엇인가? 셋째, 세상이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인가? 넷째, 돈을 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 4가지가 만나는 지점. 그게 바로 여러분의 이키가이입니다. 은퇴 후에는 4번째 조건인 돈은 꼭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미 연금이 있고 저축이 있으니까요. 그럼 나머지 3가지만 생각하면 됩니다. 내가 좋아하고, 내가 잘하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일. 이걸 찾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평생 요리를 좋아하셨던 분이라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동네 복지관에서 요리 교실을 열 수 있습니다. 젊은 엄마들에게 할머니 레시피를 알려줄 수도 있어요. 유튜브를 시작해서 전통 음식 만드는 법을 알려줄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하면 3가지가 다 충족됩니다. 요리를 좋아하고, 요리를 잘하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죠. 또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평생 회사에서 일하면서 엑셀을 정말 잘 다루게 된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은퇴 후에 동네 소상공인들에게 무료로 가르쳐주기 시작했어요. 작은 가게를 운영하는 분들은 장부 정리가 어려워요.
그런데 엑셀을 배우니까 매출 관리가 쉬워진 거죠. 이분은 이 일을 하면서 엄청난 보람을 느꼈대요. 자신이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걸 깨달은 거죠. 이게 바로 제가 말하는 새로운 목적입니다. 거창할 필요 없어요. 작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매일 아침 일어날 이유가 생긴다는 거예요. 오늘 누군가를 만나야 하고, 오늘 무언가를 해야 하고, 이게 있으면 늙지 않습니다. 몸은 나이를 먹어도 마음은 젊어요.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은퇴 후에도 규칙적인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치매에 걸릴 확률이 30%나 낮았어요. 왜 그럴까요? 뇌를 계속 쓰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것을 배우고,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면서 뇌가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특별한 재능이 없는데 뭘 할 수 있겠어?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미 엄청난 재능을 가지고 계세요. 바로 살아온 경험입니다. 50년, 60년을 살면서 쌓인 지혜. 이게 바로 최고의 재능이에요. 젊은 사람들은 지식은 많아도 경험이 부족합니다. 책으로 배운 것과 직접 겪어본 것은 다르거든요. 여러분이 살면서 겪은 실패와 성공, 기쁨과 슬픔, 이 모든 게 누군가에게는 배움이 됩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이 멘토를 찾습니다. 인생 선배의 조언을 듣고 싶어 해요. 이게 기회예요. 여러분의 경험을 나눌 기회. 온라인 카페에 가입해서 조언을 해줄 수도 있고, 동네 청년들과 정기적으로 모임을 가질 수도 있어요. 이런 활동을 하면 자신도 모르게 젊어집니다. 젊은 친구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새로운 것도 배우게 되고, 그들의 에너지도 받게 되거든요.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작하면 될까요? 오늘 당장 종이와 펜을 가져오세요. 그리고 3가지를 적어보는 겁니다. 첫째, 내가 평생 좋아했던 것 5가지. 둘째, 남들보다 내가 잘하는 것 5가지. 셋째, 누군가를 도와줬을 때 기분 좋았던 경험 5가지. 이렇게 적다 보면 뭔가 보입니다. 공통점이 보여요. 그게 바로 여러분의 이키가이를 찾는 첫 단추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완벽하게 시작하려고 하지 마세요. 작게 시작하면 됩니다. 처음부터 거창한 계획을 세우면 부담스러워서 시작도 못해요. 그냥 이번 주에 한번 동네 복지관에 가보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거기 가면 여러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한번 참여해보고, 재미있으면 계속하고, 아니면 다른 걸 해보고, 이렇게 시도하다 보면 내 길이 보입니다. 제가 아는 한 할아버지는 70세에 유튜브를 시작하셨어요. 손주들이 가르쳐 줬대요. 처음에는 조회수 10도 안 나왔어요. 그런데 꾸준히 하다 보니까 지금은 구독자가 5만 명이 넘습니다. 이분이 찍는 영상이 뭐냐고요? 그냥 동네 산책하면서 보이는 풍경을 찍어요. 그리고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시죠. 여기가 옛날에는 논밭이었다. 저기서 친구들이랑 놀았다. 이런 이야기들. 근데 사람들이 이걸 정말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따뜻하거든요. 진짜 이야기거든요. 돈을 벌려고 시작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심심해서 시작했대요. 근데 지금은 광고 수입도 생기고 사람들이 댓글로 감사하다고 하고 이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70평생 이렇게 행복해 본 적이 없다고. 왜냐하면 자신이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사람이 됐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마음가짐입니다. 은퇴를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하세요. 지금까지는 남을 위해 살았잖아요. 회사를 위해, 가족을 위해. 이제는 나를 위해 사는 겁니다. 진짜 내가 하고 싶은 일,
진짜 내가 좋아하는 일. 그걸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결국 건강에도 좋습니다. 목적이 있으면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줄어들어요. 아침에 일어나는 게 즐거우니까 불면증도 줄어들고요. 사람을 만나니까 외롭지 않고. 이렇게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자, 이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목적을 찾았으면 그 다음은 뭘까요? 바로 건강입니다. 아무리 하고 싶은 게 많아도 몸이 아프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건강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하면 뭘 떠올리시나요? 운동, 식단? 네,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하나 더 추가하고 싶은 게 있어요. 바로 근육입니다. 나이 들수록 근육이 제일 중요해요. 40대부터 근육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매년 1%씩 줄어들어요. 별것 아닌 것 같죠? 근데 10년이면 10%예요. 20년이면 20%. 이게 쌓이면 큰일이 납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뭐가 문제일까요? 첫째, 넘어지기 쉬워요. 다리에 힘이 없으니까 중심을 못 잡는 거죠. 넘어지면 뭐가 위험한가요? 골절입니다. 특히 엉덩이뼈가 부러지면 정말 위험해요. 병원에 입원하고, 수술하고, 재활하는데 몇 달이 걸립니다. 그 사이에 근육은 더 줄어들고, 회복은 더 어려워지고, 이게 악순환이에요. 둘째, 혈당 조절이 안 됩니다. 근육이 당을 저장하거든요. 근육이 적으면 당이 혈액에 떠돌아다녀요. 그럼 당뇨병 위험이 높아집니다. 당뇨병은 또 다른 합병증을 부르죠. 눈, 신장, 심장 모두 위험해집니다. 셋째, 면역력이 떨어져요. 근육이 면역세포를 만드는데 필요한 아미노산을 공급합니다. 근육이 줄면 면역력도 줄어들어요. 그럼 감기도 자주 걸리고 회복도 느려요. 그래서 근육 운동이 정말 중요합니다. 유산소 운동만 하시면 안 돼요. 걷기만 하지 마세요. 근력 운동을 꼭 하셔야 합니다. 헬스장 갈 필요 없어요. 집에서 할 수 있어요. 가장 좋은 운동은 스쿼트입니다. 허벅지 근육을 키우는 운동이에요. 허벅지는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근육이거든요. 여기를 키우면 효과가 제일 좋아요. 처음에는 10개만 해보세요. 익숙해지면 20개, 30개. 이렇게 늘리면 됩니다. 무릎이 아프시다고요? 그럼 의자를 잡고 하세요. 천천히 앉았다 일어나기만 해도 효과가 있어요. 두 번째는 팔굽혀펴기입니다. 힘들면 무릎을 대고 하세요. 아니면 벽을 밀어도 돼요. 팔 근육도 중요해요. 물건을 들거나 문을 열 때 다 팔 힘이 필요하거든요. 세 번째는 계단 오르기입니다. 엘리베이터 타지 마시고 계단으로 가세요. 처음에는 한 층만 걸어가도 괜찮아요. 익숙해지면 2층, 3층. 계단 오르기는 심장 운동에도 좋고 다리 근육에도 좋습니다. 이런 운동을 일주일에 최소 3번은 하셔야 해요. 매일 하면 더 좋고요. 한 번에 오래 하는 것보다 매일 조금씩 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10분이라도 매일 하세요. 그 다음은 식단입니다. 나이 들수록 단백질을 많이 먹어야 해요. 왜냐하면 단백질 흡수율이 떨어지거든요. 젊을 때는 먹은 단백질의 80%를 흡수했는데 나이 들면 50%밖에 흡수를 못해요. 그러니까 더 많이 먹어야 합니다. 매 끼니마다 단백질을 챙기세요. 고기, 생선, 계란, 두부, 콩 이런 음식들이요. 손바닥만 한 크기. 이 정도는 꼭 드셔야 합니다. 고기가 비싸다고요? 계란이 있잖아요. 계란이 제일 좋은 단백질입니다. 값도 싸고 조리도 쉽고 하루에 2~3개는 드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채소도 많이 드세요.
채소에는 섬유질이 많아요. 섬유질은 장 건강에 좋습니다. 장이 건강해야 영양분 흡수가 잘 되고 면역력도 좋아져요. 특히 나물 반찬 좋아요. 시금치, 콩나물, 숙주, 이런 것들. 매 끼니 반찬으로 드세요. 과일도 좋지만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돼요. 과일에는 당분이 많거든요. 하루에 사과 1개 정도. 이 정도가 적당합니다. 바나나도 좋고 귤도 좋아요. 단 주스는 안 돼요. 주스는 섬유질이 없고 당분만 남아서 혈당을 빨리 올려요. 물도 많이 마시세요. 나이 들면 목이 안 마른 것 같아도 몸은 물이 필요해요. 하루에 1리터에서 1.5리터 정도. 컵으로 6잔에서 8잔 정도 마시면 됩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노폐물 배출도 잘 되고 피부도 좋아져요. 자, 그럼 운동도 하고 식단도 챙기면 끝일까요? 아닙니다. 하나 더 있어요. 바로 수면입니다. 잠을 잘 자야 해요. 수면은 정말 중요합니다.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에서는 엄청난 일이 벌어져요. 낮 동안 쌓인 독소를 청소합니다. 특히 뇌에 쌓인 독소를요. 이 독소가 쌓이면 치매가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잠을 잘 자야 해요. 얼마나 자야 할까요? 최소 7시간, 8시간이면 더 좋고요. 나이 들면 잠이 줄어든다고요?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노인도 젊은이만큼 잠이 필요해요. 단지 깊이 자는 게 어려워질 뿐이에요. 그럼 어떻게 잘 잘 수 있을까요? 첫째,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세요. 우리 몸은 리듬을 좋아해요. 규칙적인 리듬이 생기면 몸이 알아서 준비를 해요. 잘 시간이 되면 졸린 호르몬이 나오고, 일어날 시간이 되면 깨는 호르몬이 나와요. 둘째, 저녁에는 카페인을 피하세요. 커피, 녹차, 홍차, 이런 것들 말이에요. 오후 3시 이후에는 안 마시는 게 좋아요. 카페인이 몸에서 빠져나가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셋째, 침실을 시원하고 어둡게 만드세요. 너무 더우면 잠이 안 와요. 18도에서 20도 정도가 좋습니다. 그리고 불을 다 끄세요. 작은 불빛도 수면을 방해해요. 커튼을 쳐서 바깥 불빛도 차단하세요. 넷째, 자기 전에 스마트폰 보지 마세요.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파란 빛이 뇌를 깨워요. 뇌는 파란 빛을 보면 낮이라고 착각해요. 그럼 잠이 안 오죠. 자기 1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을 치우세요. 다섯째, 낮잠은 짧게 자세요. 30분 이내. 너무 오래 자면 밤에 잠이 안 와요. 그리고 오후 3시 이후에는 낮잠을 자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 수면의 질이 훨씬 좋아집니다. 잠을 잘 자면 낮에 활력이 넘쳐요. 기분도 좋아지고 기억력도 좋아지고 면역력도 올라가요. 건강 이야기를 하다 보니 길어졌네요. 근데 정말 중요한 이야기예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건강이 나쁘면 의미가 없어요. 반대로 돈이 조금 부족해도 건강하면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오늘부터 스쿼트 10개, 단백질 한 끼 더, 물 한 잔 더, 이렇게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돈 이야기를 해볼까요?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이죠. 은퇴 후에 돈이 얼마나 필요할까? 정답부터 말씀드릴게요. 사람마다 다릅니다. 왜냐하면 생활 수준이 다르니까요. 어떤 분은 한 달에 200만 원이면 충분하고, 어떤 분은 500만 원이 필요하고, 하지만 계산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먼저 지금 한 달에 얼마를 쓰는지 적어보세요. 식비, 주거비, 통신비, 교통비, 의료비, 취미비, 경조사비, 이런 것들을 다 적어보는 거예요.
그럼 한 달 평균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300만 원이라고 해볼게요. 은퇴하면 이 금액이 줄어들까요? 늘어날까요? 둘 다예요. 출퇴근비는 줄어들겠죠. 회식비도 줄고 옷 사는 돈도 줄 거예요. 근데 늘어나는 것도 있어요. 의료비가 늘어납니다. 나이 들수록 병원 갈 일이 많아지거든요. 취미비도 늘 수 있어요. 시간이 많으니까요. 전문가들은 은퇴 후 생활비가 은퇴 전의 70%에서 80% 정도라고 말합니다. 지금 300만 원 쓰면 은퇴 후에는 210만 원에서 240만 원 정도 필요하다는 거죠. 안전하게 250만 원으로 잡아볼게요. 그럼 1년이면 얼마예요? 250만 원 곱하기 12개월. 3천만 원입니다. 30년을 살면 얼마일까요? 3천만 원 곱하기 30년. 9억입니다. 놀라셨나요? 9억이나 필요하다니. 근데 여기에 물가 상승을 고려해야 해요. 지금 3천만 원이 10년 후에는 더 필요하겠죠. 물가가 오르니까요. 그래서 실제로는 10억에서 12억 정도 필요하다고 봐야 합니다. 너무 막막하시죠? 걱정 마세요. 방법이 있어요. 바로 4% 룰입니다. 이게 뭐냐고요? 4% 룰은 이렇습니다. 은퇴할 때 가진 돈의 4%만 1년에 쓰는 거예요. 그럼 30년 동안 돈이 안 떨어진다는 거죠. 왜냐하면 남은 돈이 투자되어 수익을 내니까요. 예를 들어 볼게요. 1년에 3천만 원이 필요하다면 얼마를 모아야 할까요? 3천만 원을 0.04로 나누면 됩니다. 7억 5천만 원이 나와요. 이 돈이 있으면 매년 3천만 원씩 쓰면서도 30년 동안 돈이 바닥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연금을 빼야 해요. 국민연금 받으시죠? 퇴직연금도 있으시고요. 이걸 빼면 실제로 모아야 할 돈은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연금으로 매달 150만 원 받으면 1년에 1,800만 원이에요. 그럼 필요한 돈은 3천만 원 빼기 1,800만 원, 1,200만 원입니다. 이걸 0.04로 나누면 3억입니다. 7억 5천만 원보다 훨씬 적죠? 그럼 이 3억을 어떻게 모을까요? 시간이 필요해요. 지금부터 매달 조금씩 저축하고 투자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50세부터 시작해서 60세까지 10년 동안 모은다고 해볼게요. 매달 얼마씩 모아야 할까요? 단순하게 계산하면 3억 나누기 10년 나누기 12개월. 250만 원이 나와요. 한 달에 250만 원씩 모으면 10년 후에 3억이 되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이보다 적게 모아도 돼요. 왜냐하면 투자 수익이 있으니까요. 만약 연 5% 수익을 낸다면 매달 195만 원씩만 모아도 10년 후에 3억이 됩니다. 연 7%면 170만 원. 이렇게 투자 수익을 고려하면 부담이 줄어들어요. 그럼 어디에 투자하면 될까요?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주식입니다. 주식은 장기적으로 가장 수익률이 높아요. 근데 위험도 있죠. 그래서 개별 주식보다는 펀드나 ETF를 추천합니다. 여러 주식에 분산 투자하는 거죠. 둘째는 채권입니다. 채권은 주식보다 안전해요. 수익률은 낮지만 안정적이죠. 나이가 들수록 채권 비중을 늘리는 게 좋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조언해요. 주식과 채권의 비율을 나이에 맞춰 조정하라고. 50대면 주식 50 채권 50, 60대면 주식 40 채권 60. 이런 식으로요. 나이가 들수록 안전하게 가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절대 빠뜨리면 안 되는 게 있어요. 바로 긴급 자금입니다. 갑자기 큰 돈이 필요할 수 있어요. 병원비, 집 수리비, 자녀 경조사비, 이런 것들 말이에요. 그래서 최소 1년치 생활비는 현금으로 가지고 있어야 해요. 3천만 원 정도요. 이건 투자하지 말고 예금으로 가지고 계세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간병 비용이에요. 많은 분들이 이걸 빼먹으세요. 나이 들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어요. 요양원, 간병인. 이런 비용이 만만치 않아요. 한 달에 200만 원에서 300만 원 들어요. 그래서 이것도 따로 준비해야 합니다. 장기 요양보험을 들거나 아니면 별도로 자금을 마련하거나 최소 2년에서 3년치는 준비해두는 게 좋아요. 5천만 원에서 1억 정도요. 이게 없으면 나중에 은퇴 자금을 다 써버릴 수 있어요. 정리해 볼까요? 은퇴 준비에 필요한 돈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생활비. 4% 룰로 계산한 금액. 둘째, 긴급자금. 1년치 생활비. 셋째, 간병비용. 2년에서 3년치. 이 세 가지를 합하면 여러분이 모아야 할 목표 금액이 나옵니다. 막막하시죠? 근데 포기하지 마세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예요. 지금이라도 시작하면 됩니다. 매달 10만 원이라도, 20만 원이라도 시작하는 게 중요해요. 시간이 지나면 복리의 마법이 일어납니다. 조금씩 모은 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요. 그리고 절약도 중요해요. 지출을 줄이면 저축을 늘릴 수 있어요. 꼭 필요한 것만 사세요. 충동 구매하지 마시고, 할인할 때 사시고, 이런 작은 습관이 모이면 큰 돈이 됩니다. 자, 이제 관계 이야기를 해볼까요? 돈도 중요하고 건강도 중요하지만 사람도 중요해요. 혼자서는 행복할 수 없거든요. 미국에서 재미있는 연구를 했어요. 외로움이 건강에 얼마나 나쁜지 알아본 거죠. 결과가 놀라웠습니다. 외로운 사람은 담배를 하루에 15개비 피우는 것과 같은 수준으로 건강이 나빠진다고 해요. 외로움이 담배만큼 해롭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외로우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와요. 이 호르몬이 몸을 망가뜨립니다. 혈압이 올라가고, 면역력이 떨어지고, 우울증에 걸리기 쉬워져요.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가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은퇴하면 관계가 끊어지기 쉬워요. 왜냐하면 직장이라는 연결고리가 사라지니까요. 매일 만나던 동료들, 점심 같이 먹던 사람들, 다 헤어져요. 그럼 갑자기 만날 사람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은퇴 전부터 준비해야 해요. 직장 밖의 관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취미 모임, 동호회, 봉사활동, 이런 걸 통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세요. 가족 관계도 중요해요. 특히 배우자와의 관계요. 은퇴하면 하루 종일 집에서 부부가 같이 있어요. 이게 생각보다 어려워요. 서로 간섭하게 되고, 부딪히게 되고, 그래서 은퇴 이혼이 늘어난다고 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서로의 공간을 존중해야 해요. 부부라고 해서 24시간 붙어 있을 필요는 없어요. 각자의 취미도 있고, 각자의 친구도 있고, 이게 건강한 관계예요. 그리고 서로 고마움을 표현하세요. 오래 살다 보면 당연하게 여기게 돼요. 밥 해주는 거, 빨래하는 거, 다 당연한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고맙다고 말하세요. 사랑한다고 말하세요. 이런 작은 말들이 관계를 단단하게 만들어요. 자녀와의 관계는 어떨까요?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기대를 많이 하세요. 자주 연락하기를 바라고, 자주 방문하기를 바라고. 근데 자녀들은 바빠요. 일도 하고, 자기 가정도 있고, 그래서 자주 못 만나는 거예요. 여기서 실망하시면 안 돼요. 자녀는 독립된 어른이에요. 그들의 삶을 존중해야 합니다. 대신 연락을 기다리지 마시고 먼저 하세요. 부담 안 되게, 가볍게, 오늘 뭐 했어? 잘 지내?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손주들과의 관계도 중요해요. 손주들에게 할머니, 할아버지는 특별한 존재예요.
부모와는 다른 사랑을 줄 수 있어요. 조건 없는 사랑, 무한한 포용. 이게 손주들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도 경계가 필요해요. 육아에 너무 간섭하지 마세요. 요즘 육아 방식은 옛날과 달라요. 존중해 주세요. 대신 도움을 요청하면 기꺼이 도와주고요. 친구 관계는 어떨까요? 은퇴 후의 친구가 가장 중요해요. 배우자는 있지만 친구는 다른 역할을 해요. 같이 취미 활동도 하고, 수다도 떨고, 여행도 가고, 이런 게 삶의 활력소가 돼요. 근데 나이 들면 친구 사귀기가 어려워요. 새로운 사람 만나는 게 어색하고, 부담스럽고, 그래서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동네 복지관에 가보세요. 거기 가면 여러 프로그램이 있어요. 노래 교실, 댄스 교실, 요가 교실. 이런 거 참여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친구가 생겨요.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이니까 대화도 잘 통하고요. 온라인도 활용하세요. 요즘은 시니어들도 스마트폰 쓰잖아요. 카카오톡 단체방 만들어서 친구들이랑 소통하세요. 사진도 공유하고, 근황도 전하고, 이렇게 하면 자주 못 만나도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봉사활동도 추천해요. 봉사를 하면 두 가지 좋은 점이 있어요. 첫째는 보람이에요. 누군가를 돕는다는 것. 이게 주는 행복감은 정말 커요. 둘째는 관계예요. 봉사활동을 하다 보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요.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니까 금방 친해져요. 여기서 중요한 건 질이에요. 친구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깊은 친구가 있는 게 중요해요. 진짜 속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친구, 이런 친구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외롭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깊은 관계를 만들까요? 시간이 필요해요. 자주 만나야 해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같이 산책하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수다 떨고, 이런 시간을 꾸준히 가지면 관계가 깊어져요. 그리고 솔직해야 해요. 좋은 모습만 보여주려고 하지 마세요. 힘든 것도 이야기하고, 고민도 나누고, 그래야 진짜 친구가 돼요. 경청도 중요해요. 내 이야기만 하지 말고 상대 이야기도 들어주세요. 공감해주고, 위로해주고, 이런 게 관계를 단단하게 만들어요. 마지막으로 커뮤니티 이야기를 할게요. 개인 관계도 중요하지만 집단 소속감도 중요해요. 어디든 내가 속한 곳이 있으면 외롭지 않아요. 교회, 성당, 절, 이런 종교 모임도 좋고요. 동호회도 좋고, 동네 노인정도 좋아요. 어디든 정기적으로 만나는 곳이 있으면 됩니다. 온라인 커뮤니티도 활용하세요. 네이버 카페, 다음 카페, 이런 데 가입해서 활동하세요. 같은 관심사를 가진 전국의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어요. 댓글도 달고, 정보도 공유하고, 이것만으로도 소속감이 생겨요. 관계는 은행 잔고 같아요. 꾸준히 입금해야 나중에 쓸 수 있어요. 오늘 친구에게 전화 한 통, 내일 이웃에게 인사 한마디. 이런 작은 것들이 쌓여서 노년의 든든한 자산이 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정말 긴 이야기였죠? 근데 다 중요한 이야기예요. 노후 준비는 돈만 모으는 게 아니에요. 목적도 찾고, 건강도 챙기고, 관계도 만들고, 이 모든 게 함께 가야 해요. 그래야 진짜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어요. 아침에 눈 떠서 오늘 뭐 하지? 설레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저녁에 침대에 누워서 오늘도 좋은 하루였어. 이렇게 생각하며 잠들 수 있어요.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너무 늦은 건 없어요. 오늘이 가장 빠른 날입니다. 작은 것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오늘 스쿼트 10개,
내일 친구에게 전화 한 통, 모레 저축 계좌 만들기. 이렇게 하나씩 하다 보면 어느새 준비가 되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노후가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려요. 다음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